하겠습니다. 공방전이라고 하면 공방은 누구예요? 돈이죠? 돈이 주인공이라고? 네,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의인화된 사물을 중심으로 교훈을 주기 위한 글, 글의 종류 뭐라고 한다? 가전체. 공방의 내력과 가계. 공방, 옛날 돈 어떻게 생긴 거? 동그랗고 안에 네모나 있게 생긴 것들. 엽전 이야기 하는 거죠. 재료는 뭐야? 금속이지. 그러니까 이 공방이의 조상은 누구겠어? 금속이겠지. 조상님들은 금속이겠지. 조상들이 수양산에서 은거했습니다. 황제라고 했었던 중국의 왕 시절에 등용되었지만 세상일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화폐가 널리 쓰이지 못했었구나. 화폐가 널리 쓰이지 못했었다. 관상가의 조언에 따라서 황제가 공방을 갈고 닦아서 등용을 했고 그 이야기는 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 이야기겠지. 밑에 공방의 행적과 몰락, 숯불화로 거리로 이사했습니다. 라는 것들. 숯불화로 거리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는 돈을 만듭니다. 금속을 막 녹여서 만드는 걸 주조하다라고 하는 거든. 그러니까 돈의 주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한나라에서 홍록영 무제 시절에 부민으로 인했습니다. 널리 쓰이기 시작했구나. 상업만 중시해서 농사에 해를 끼쳤습니다. 돈이 가지고 온 폐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사귀며 권력과 재물을 얻었습니다. 돈이라는 것 자체가 탐욕스러워. 원제가 제위에 오른 후 탄핵을 받아서 물러났습니다. 문제점에 의해서 세워진 조치. 밑에 맨 마지막에 사관이 말하기를 이렇게 끝나잖아요. 사관의 평가. 하지만 우린 이미 알고 있지. 이 사관이라는 거는 누구라고? 글쓴이 자신이라는 것 알고 있죠? 사관의 평가. 신하된 자로서 큰 이익만 쫓았다. 단점. 임금의 은혜를 저버리고 권세를 독점했다. 단점. 문제점. 폐해. 사사로이 당파를 만들어 정치를 어지럽혔다. 폐해. 글쓴이는 누구?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돈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취하고 있구나. 라고 일단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 재밌어. 옛날 얘기야. 오른쪽 위로 잠깐 가서 볼게요. 돈에 대한 작가의 생각. 이 새끼들을 그냥 다 씨를 말렸었어야 되는데 씨를 말리지 못했어요. 공방과 그의 무리를 다 없애지 못하여 후세에 폐를 끼쳤다. 돈에 대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고 돈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방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이중적이야. 바깥은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지. 안은 어떻게 생겼어? 네모나게 생겼어. 엽전 이야기죠.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겉 다르고 속 다르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사자성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그렇지. 표, 리, 부, 동. 겉과 속이 같지 않습니다. 표리부동. 돈은 긍정적인 속성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타락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암시합니다. 돈이 징글징글해. 진짜 돈 완전 씨를 말렸으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을 거야. 대신에 문제점은 좀 줄여주자. 이런 이야기. 밑에 이 글의 전체 구성. 공방의 내력과 가계, 공방의 행적과 몰락, 공방에 대한 사관의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네모. 가전체는 보통 이렇게 상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도입이고 전개고 비평인지 확인하는 것들. 그런데 보통은 비평이 들어가는 부분을 물어보고 비평이 시작된 부분 사관이 말하기를 이라고 해서 대놓고 나와 있어. 가전체라고 그랬잖아요. 글의 종류.
쉽게 생각하자고. 가짜 전기문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가전체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 양식. 내용으로는 인물의 신분, 뭐 하는 놈인지, 가게, 할아버지 누구였는지, 인물의 성품과 행적을 서술합니다. 창작 목적에다가는 네모,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고 징벌하려는 목적으로 창작이 됩니다. 얘도 사자성어로 따지면 개, 세, 징, 인 이러한 말을 씁니다. 세상을 경계하고 나쁜 사람에게 징벌을 내린다. 됐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되지. 내가 뭐라 그랬어? 재밌다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화면 조금 키운 다음에 필기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시작할게요. 공방전 까먹기 전에 한번 또 쓰자. 글의 종류 뭐라고? 가전체. 의인화했다고. 공방의 자는 어릴 때 이름은 관지이다. 관지라는 말은 꿰다야. 지, 그것을 꿰다. 이런 거죠. 공방, 밖은 둥글고 안은 네모난 구멍이 있는 엽전을 달리 이르는 말. 오, 엽전을 공방이라고 사람처럼 이름 붙여주고 있죠? 어허, 맞아. 이거 가전체 의인화한다라고 그랬어. 관지이다, 꿰다라는 뜻이다. 돈을 꿰미로 만들기 때문에 꿰일 관자를 써서 그 자를 관지라고 했다. 그것을 꿰뚫다 이거지. 그의 조상은 나와 있진 않지만 구리 따위의 금속들이겠죠. 일찍이 수양산에서 은거하여 숨어 지내며 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 등용된 적이 없었다. 그렇지. 인류가 시작되자마자 금속 활용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이 지구에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문어를 꼽는 사람들이 있어. 문어 똑똑하거든. 문어는 이렇게 인류처럼 문명을 만들지 못할 거야. 왜? 금속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찍이 세상에 등용된 적이 없었다. 황제 시절에 처음 채용되었으나 그 성질이 뻣뻣하고 억세어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널리 쓰이지 못했다. 황제가 관상가를 불러서 그를 보게 하니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하기를 관상가를 부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산에 이런 게 많던데 쓸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지. 시골 산골의 성품이라 비록 쓸만하지는 못하지만 비록 말이 빠졌죠. 지금 당장 혹은 지금 있는 그대로 쓸만하지는 못하오겠으나 폐하께서는 만물을 조화롭게 하는 풀무와 망치를 써서 풀무 뭔지 알아요? 그 대장간 옆에서 막 푸슉푸슉 해가지고 바람 넣는 거. 그게 풀무야. 왜 넣어줘야 돼? 바람을 그렇게 넣어줘야지 온도가 높이 올라가거든요. 바람 불면 꺼지지 않나요? 하나 꺼지지 않아? 이렇게 하다못해 캠핑 가서도 장작 때울 때 부채질 하잖아요. 그렇지. 풀무와 망치를 써서 때를 긁고 빛나게 갈면 금속을 잘 어떻게 주조하면 그 자질이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왕 노릇하는 사람은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법이니 또 말이 빠졌죠. 왕 노릇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것이라도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법이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저 완고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십시오. 포인트는 뭐예요? 저거 손만 조금 보면 저거 쓸만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지.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세상에 나타났다. 화폐가 등장했다. 돈이 등장했다. 이에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숯불화로 거리로 이사해서 살았다. 그렇지. 숯불화로에서 엽전, 돈 만드니까. 그의 아버지 천은, 공방이가 주인공인데 자꾸 왜 아버지 조상님 얘기하고 있어. 원래 내력 이야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아버지 천은 주나라 재상으로 나라의 세무를 담당했다. 주나라 때에는 무엇을? 세무, 세금을 화폐로 징수했었나? 방에 됨됨이가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났는데 겉다르고 속다르게 생겼습니다. 사자성어 한 번만 더 쓸게요. 표, 리, 부, 동. 겉과 속이 부동 같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임기응변을 잘하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처세술이 뛰어나서 눈치 잘 보는 거야. 일제강점기에 외놈들한테 빌붙고, 그 당시 이제 전쟁 나고 했었을 때는 미군한테 빌붙고 이런 식인 거겠지. 한나라에서 홍록염이 되었습니다. 한나라에서 외국의 빈객을 접대하는 관직 이름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부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때 오나라 왕이었던 비라는 놈이 교만하고 제멋대로 권세를 부렸었는데, 오나라 왕 비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지. 한 장 넘겨 그거. 방은 그에게부터 많은 이익을 보았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방의 부정적 행실, 부정적인 행적. 무제 시절에 천하의 경제가 궁핍하여 나라의 창고가 텅 비게 되자 임금께서 걱정을 하여 방을 부민후,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관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경제부, 보건복지부 뭐 이렇게 합쳐놓은 정도 될 거예요. 그의 물이 염철승 근과 함께, 염철승, 소근과 쇠를 가리키는 의인화된 관직 이름이라고 해놨는데, 어머, 쇠와 소금을 담당하는 관리가 있었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당시에는 국가에서 소금과 쇠를 직접 국가가 관리했었구나. 이건 국가가 관리했었구나.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그는 방을 늘 행님이라고 하며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공방이하고 근하고는 서로 친근한 사이였었다.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방의 성격은 욕심이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는데, 와, 이것보다 사람 성격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인물의 성격에 대한 직접 제시. 그가 이제 재물과 씀씀이를 도맡게 되었었다. 나라의,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게 되었다. 기억. 그는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법을 좋아해서,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이자놀이 하고 있는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채하는 거지. 사채 사업하는 거지.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 쇠그릇을 만드는 기술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야, 무슨 제조업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냥 금융사업만 해. 이런 얘기인데 제조업 없이 나라가 버틸 수 있나? 버틸 수 없을 거예요. 나라를 편하게 하는 건 반드시 질그릇, 쇠그릇을 만드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 부정적 언행.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작은 이익이라도 다투고 물건값을 낮추며 곡식을 천하게 만들고 곡식, 농사를 천하게 만들고 재화, 돈 그 자체를 중요하게 하니 나라에 문제가 생기겠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근본인 농업을 버리고 말단인 상업에 종사하게 하여 농사에 해를 끼쳤습니다. 이 시절 사람들은 생각했거든. 뭐라고? 사, 농, 공, 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순서가 있다라고 해놨었는데 선비 빼고 나라의 근본인 농사 짓지 말고 제일 끄트머리에 거 장사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힘들게 일하지 말고 장사해서 남겨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에 간언하는 관리들은 수없이 상소했으나 간언 윗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하는 말. 그러면 이 간언하는 관리들은 공방이 돈 좋아해 싫어해? 돈 좋아해 싫어해? 그렇지, 싫어하죠. 그러면 간언하는 관리, 좋은 아저씨들이니까 네모 표시, 그리고 위에다가 삿대질 해놓고 공방이 싫어하는 아저씨들. 수없이 상소했으나 임금께서 듣지 않았다. 요때 좀 제대로 듣지 그랬어. 임금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방은 또 재주 좋게 권신, 권력 있는 신하들과 귀족을 잘 섬겨서 그의 집에 드나들었는데 권세를 부리고 벼슬을 팔아서 권세를 부리다. 지 권세야? 아니지. 남의 권세죠. 남의 권세 권력을 지 것처럼 갖다 씁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다 써요. 사자성어 뭐 있어요? 호, 가, 호, 윗.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다 씁니다. 벼슬을 팔아서 매직 인재를 끌어올리고 내치는 것이 그의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있는 거야? 국정농단 하고 있는 거지. 높은 벼슬아치들도 절개를 굽혀 섬기는 자가 많으니 역시 이 높은 벼슬아치도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쌓인 곡식과 거둔 뇌물을 적은 각종 문서와 증서가 산처럼 쌓여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돈을 엄청 벌었어요. 하지만 그런 증서가 어떻게 산처럼 쌓이겠어? 살짝 뻥이지. 과장법. 사람을 대할 때 어질거나 못남을 따지지 않고 저잣거리의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지면 다 사귀고 통하니 재물에다가 밑줄. 이거는 뭐예요? 공방에게 있어서 공방의 사람, 사귐의 기준. 착하다, 못하다, 학문이 뛰어나다, 멍청하다가 기준이 아니라 너 돈 많아? 친구 먹을래? 이런 거지. 이른바 시정잡배의 사귐이었다.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는 건 시정잡배의 사귐이다. 방탕한 생활을 하며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점잖지 못한 무리라고 하면서 이미 공방이는 위에 보면 뭐라고? 욕심 많고 더럽고 염치 없는 놈에다가 농사 망치는 놈이고 매관매직하고 나라 말아먹고 시정잡배의 사귐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글의 작가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구나. 어휘 자체가 그래. 이렇게. 길거리에 못된 젊은이들과 어우려 잡기와 도박을 일삼고 승낙하여 약속하기를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방의 말 한마디면 그의 무게가 황금 100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황금 100근이라고 하면 잠시 정지.
무슨 얘기했어요? 지금 대충 계산했죠? 한 52억 정도 나온다고 계산했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지. 권세가 크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기 전에 오른쪽에 잠깐 나와 있는 거 시정잡배의 사귐 어떻게 말투 자체가 곱지가 않아 이거야. 야 너는 친구가 양아치밖에 없냐? 이거예요. 인물의 됨됨이를 따지지 않고 재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사귀는 공방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공방의 부정적인 면모, 욕심 많고 성격 더럽고 염치가 없어 백성들을 농업을 벌이고 상업에 종사하게 했어. 권세를 부리고 관직을 매관매직했어. 뇌물을 받아가면서 사회 질서를 해치고 있고 재물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시정잡배들, 양아치들, 건달들하고만 사귀고 있어. 잡기와 도박을 일삼고 있어. 하여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지 같은 거는. 밑으로 또 잠깐 내려오시면 이 글에 나타나는 것들 오케이 문제 푸시는 거니까 조금 이따 푸실 시간 드릴 거고요. 뒷페이지 역시 그대들에게 시간을 드릴 거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원제가 제위에 오르자 공우가 상소하여 아래기를 저거 쫓아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또 공우에다가 네모 쳐놓고 공우도 누구? 공방이 너무 싫어해요. 공방이 너무 싫어합니다. 방이 오랫동안 힘든 업무를 맡아보면서 힘든 업무, 국가의 일을 맡아보면서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농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치의 이익만 앞세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시에는 상업을 높이 치지 않았었나 봐요. 상업에가 아니라 상업을 천시하고 있었다고. 상업, 그냥 장사꾼 이런 거겠지. 야, 변호사쟁이, 판사 나부랭이 이러진 않잖아요. 이렇게 의사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장사치의 이익만 앞세워 나라를 좀먹고 백성에게 패를 비쳐 공적인 일, 사적인 일 모두 곤궁, 가난하고 살림살이가 곤란합니다. 더구나 뇌물이 넘치고 청탁을 버젓이 행합니다. 짐을 져야 할 자가 귀한 수레를 타니 도적이 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한 말은 주역의 분명한 경계이오니 주역이라는 책에 짐을 져야 할 자가 일해야 할 자가 귀한 수레를 타니 분수에 어긋나게 분수에 맞지 않게 권력을 누리니 도적이 오게 된 것이다. 그놈이 도적이 된다. 이런 뜻인 거지. 단순 심부름꾼이 갑자기 자기 손에 돈을 쥐거나 아니면 남의 권세를 빌리면 그놈이 도둑놈이 된다. 면컨대 청컨대 그를 파직시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십시오. 일단 저놈 한 놈 조져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들 다 겁먹게 해야 합니다. 일벌백계.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써드렸던 것 개, 세, 징, 인. 저거 쫓아내야 됩니다. 그때 정권을 잡은 가들 중에 역사가인 공량의 학문으로 진출한 이가 있었는데 군대 물자의 부족 때문에 국경의 대비책을 세우려고 했었다. 그가 방의 일을 미워하여 오케이 그러면 공량의 학문으로 진출한 사람, 이 사람도 공방 싫어했었던 사람인 거지.
방의 일을 미워하여 공우의 상소를 도우니 임금께서 그 말을 들어 방이 드디어 쫓겨나게 되었다. 방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방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에 임금을 뵙고 혼자 천하의 정치를 도맡아서 권력이 컸었을 당시 나라의 경제를 풍족하게 하고 백성의 재물을 넉넉하게 하고자 했었다. 잘했으면 이랬을 텐데 돈의 긍정적인 측면. 이제 하찮은 죄로 내침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 새끼 이거 지금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나아가 쓰이거나 쫓겨나 버림을 받거나 나로서는 이익이 되거나 손해날 것이 없다. 무슨 얘기하고 싶을 거야? 돈 그 자체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돈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진 것도 아니다. 즉 뭐가 중요한 거야? 그것을 쓰는 사람 혹은 그것을 쓰는 방법이 중요한 거야. 핵 물리학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그걸로 폭탄 만들어서 사람 죽이면 그때는 나쁜 거지. 하지만 발전소 안전하게 만들면 그때는 또 좋은 거지. 다행히 나의 남은 목숨이 시로라기처럼 끊어지지 않았으니 돈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으니 주머니 졸라매듯 말을 참고 몸 보존을 위해서 떠나련다. 나 조금만 짱 박혀있어. 부평초, 물 위에 떠있는 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개구리밥 있지? 개구리밥. 물 위에 이렇게 연못가 끝에 떠있는 것들. 부평초 같은 모습으로 곧장 강회의 별장에 들어가 약야계 위에서 낚싯들을 들이울 것이다.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잠깐 숨어 지내겠다. 눈치 좀 보겠다. 고기를 낚아서 술을 사서 바다 위의 장사꾼들과 더불어 배를 타고 술을 마시며 한평생 마치면 그만이지. 비록 많은 돈과 풍족한 음식인들 내가 어찌 그것을 부러워하여 이것과 바꾸겠는가. 하지만 내 방법이 오래지 않아서 어머 다시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싫어한다라고 해도 돈의 쓰임은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네요. 공방이 탄핵당했대요. 중략줄거리, 진나라 때 방과 사귀어서 재산을 모은 사람도 있고 술도 마신 자도 있었지만 청빈한 사람은 방을 싫어했다. 우리 방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내모치고 있잖아요. 당나라 때 방은 이미 죽은 뒤지만 나라의 경제를 위해 방의 술법이 다시 쓰였다. 나라의 경제활동에 무엇이 화폐가 활용되었다. 화폐 활용되었다. 남송 때 방의 무리들이 세력을 잃고 방의 아들은 뇌물죄로 사형을 당했다. 뭐 옛날에 뇌물 줄 때 다 돈으로 줬나 보죠. 이렇게. 뇌물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주는 놈 받는 놈 둘 다 그냥 족치면 돼. 사신이 말하기를 여기 보세요. 비평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사신 역사를 기록하는 신하라고 되었지만 사실은 누구라고? 글쓴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만을 추구한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할 수 없지.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만 추구한 자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공방은 그랬다지. 공방은 올바른 법과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신을 모아 임금에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았다. 마땅히 국익을 늘리고 해로운 일을 줄여 은혜를 갚아야 했는데
오나라의 왕 비를 도와 권세를 도맡아 부리고 사사롭게 당파를 만들었고 충신은 한도를 넘기는 사귐이 없어야 한다. 충신은 선 넘어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어긴 자이다. 충신은 한도를 넘어 사귐이 없어야 한다라는 걸 어긴 자, 공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방이 죽자 그의 무리가 다시 남송에 등용되어 정권을 잡은 자에게 아부하며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으나 옛날의 원제가 공우가 한 말의 핵심은 뭐였어요? 돈을 탄핵하는 거였지. 다른 말로 돈을 아예 쓰지 말아요 였었죠. 하루아침에 돈이라는 걸 세상에서 씨를 말려버렸다라면 후환이 없었을 텐데 오직 제재만 가하여 후세에 폐를 끼쳤으니 위에 꼬불꼬불 밑줄 그어놓은 게 전부의 후세에 끼친 폐죠.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늘 미덥지 못하니 걱정이라 아니할 것인가. 돈에 대한 걱정이 사그라들지 사라지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돈 엄청 싫어해. 그렇지만 아까 도현이 혼자 있을 때 얘기했지만 돈 싫어하는 거 그거 아니야. 위험한 놈이야. 사기꾼이야. 탄핵을 받아 물러나면서 공방이 한 말. 내가 혼자 자신의 천하의 경제를 다 잘 관리했었는데 자신의 공을 과장했고 반성하지 않았고요. 다행히 짱 박혀 있으면 돼. 보신주의적 사고. 보신주의 무슨 뜻이야? 내 한 몸만 잘 지키겠다. 남은 신경 쓰지 않고 내 한 몸 지키자. 이게 보신주의.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세상에서 돈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공방에 대한 사관의 평가는 신하된 자로서 큰 이익만 쫓았고 임금의 은에 저벌리고 권세를 독점하고 당파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어지럽혔다.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밑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 푸실 거고요. 다음 페이지. 기출문제 다잡기 여기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하실 거고요. 당장은 아니고 조금 있다가. 다음 페이지. 공방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자. 공방이 누구였어요? 돈이었었죠. 돈, 엽전. 탄생 내력. 관상가가 황제에게 만물을 조화롭게 하는 것은 풀무와 망치를 써서 때를 긁고 빛나게 갈면 자질이 드러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공방이 세상에 나타났다. 한번 써보시죠. 외양,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났다.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 욕심이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다. 직접 제시.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법을 좋아했었다. 돈놀이했다. 농업을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게 해서 농사에 해를 끼쳤다. 당시에 농사는 뭐라 그랬는데 사람살이의 근본이라고 했었는데 권세를 부리고 벼슬을 팔았으며 매관매직했고 막대한 뇌물을 받았습니다. 재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시정잡배와 같은 사람을 사귐을 했고요. 잡기와 도박을 일삼았습니다. 암튼 꼬라지 꼴배기 싫어. 이런 느낌.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는 구조를 찾아 쓰고 작가의 생각을 유추해 봅시다. 저거 하루아침에 다 죽였다라면 후환이 없었을 텐데 제재만 가해서 후세에 폐를 끼치게 되었다. 작가의 생각. 큰 폐단을 가져온 돈을 멀리하고 산업공상 본래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밑으로 나가서
다음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소설과 공방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봅시다. 공통점이면 지어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허구성이 있다. 차이점은 사람이 인물, 중심 인물이 아니라 의인화했다. 체크할게요. 공전은 한 인물의 독특한 행적과 일대기를 서술하며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인 글이다. 후대에 이르러 열전 외에 가전, 사전, 탁전이 있었는데 이 중에 가전은 사물, 동물, 식물을 의인화해서 허구적으로 일대기를 제시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물에 대한 평을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제시하는 내용은 대개 사람들을 경계하고 권선, 착한 것을 권할 목적을 띠고 있다. 이러한 가전체의 일대기 형식과 허구적 성격은 후대 소설 발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가전체의 특징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해놨다니 야호.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공통점, 인물이 있어. 독창적인 작가의식을 바탕으로 창작된 허구다. 서사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서사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야기가 된다야. 이야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있어야 돼?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 차이점 중요하겠죠. 공방전에는 비평이 있어. 흥부전에 비평이 있어? 없어. 공방전은 교훈 전달과 권선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이 아닌 사물을 주인공으로 한다. 요 정도의 차이점 외워놓으셔야 되겠지. 주변의 사물 하나 패스. 공방전의 작가의식, 그냥 돈 싫어해요. 돈 싫어해. 그래서 어디 있느냐 따라서 공방전을 두고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 인간 생활에 있어서 돈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라는 피이해는 지나치게 피상적인 겁니다. 돈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무엇을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쓰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대충 얘가 어떤 놈인지 얘기해 줄게. 근데 그거 좋은 놈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다. 됐어.